네, 저희 오늘 3부 코너 글로벌 개장 시황 부장님과 함께 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소식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보고 있는데요. 선물은 혼조세입니다. 별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 원래 과거로 보게 되면 올라와야 되는데 시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잠깐 선물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S&P 500 0.07% 플러스고요. 다우는 0.18% 플러스, 나스닥은 소폭 빠졌고 0.07%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뭐 보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패드 연설 이후에 파월 연설 이후에 올라가는 건 이제 끝난 겁니까? 올라가는 거는? 시장에 지금은 비관이 좀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고 너무 비관적이기 때문에 네. 할 수 없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 하기 전에 일단 영국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인데 BOE가 오늘 50bp의 금리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원래 예상치는 0.75%였습니다. 약간 좀 내렸는데요. 뭐 0.7나 0.5나 비슷한 거니까 중요한 게 쭉 내려보게 되면 지난주 소비자 물가 9.9%가 나왔다. 근데 여전히 목표치가 2%이기 때문에 한참 내려야 되는 거 보여드리고요. 사실은 9.9에서 2까지 내려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희를 보면서 야 진짜 영국 시민도 어렵겠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 역시 약간의 내려오는 모습 보였는데 약 13에서 11% 내려왔다는 거 확인시켜 드립니다. 보시고요. 쭉 내려보게 되면요. 이번에 7번째 금리 인사했다는 거 좀 확인시켜 드리고 이번에 금리를 올릴 때 어떻게 나왔냐면요. 전체 9명이 투표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명이 0.5%, 3명이 0.75%, 1명이 0.25%라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엇갈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0.75% 역시 많이 보기 때문에 일단 관점을 좀 달리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하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나왔던 거 영국 GDP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지난 2분기에 0.1% 마이너스였거든요. 이번에도 0.4%에서 조금 내려갔고요. 0.1% 플러스로 약간의 영국까지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에 나와주고 있는 금리 인상 기조 아니면 경기 침체 우려가 전 국가로 번지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다른 국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국가. 예. 터키인데요. 터키 인플레이션이 80%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80%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보시면 12%에서 100bp를 내려갔고 13에서 100bp 내린 다음 12% 됐는데 왜 금리 인하를 내려갖고 물가 잡겠다는 생각을 전 이해가 안 돼요. 혹시 이거 이해되십니까? 안 됩니다. 아니 금리를 인하해서 물가 잡겠다? 이해가 안 되는데 내렸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그만큼 뭔가 벙찐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터키에 대해서 한번 추후에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실패로 보고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서 보이는 거니까 역시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모건스탠의 기사입니다. 보링 이즈 뷰티풀. 여러분들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지루한 게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여기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성장주보다는 뭔가 지루한 주식들 우리 채퍼원이 뭐가 있습니까? 식음료 업종, 네. 필수 소비자 같은 업종,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인데 평상시에 여러분들 보링한 거 재미없지 않습니까? 관심 안 가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좋을 것 같다 얘기하는 거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약간의 관점을 달리 해갖고 무거운 주식들 아니면 배당 주는 주식들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요. 역시 참고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건을 갖고 있는 달러 인덱스 볼 건데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10.71을 보여줘갖고 아직까지 빠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해서 야 이게 좀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어려운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자료 제가 제목을 세 가지 잡고 왔는데 여러분들 채퍼고님이 없을 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쥐어짜듯 기사를 갖고 오고 있다. 거의 기사가 없어요. 없고 지금의 제가 준비했던 기사의 기준은 뭐냐면 나쁜 기사 뺍니다. 빼는데 빼고 나면 거의 기사가 없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그만큼 안 좋은 기사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주식시장은 이미 경기 침체 코너에 와 있다는 거 첫 번째 기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남은 것은 시작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년 만의 고통은 최고자가 적어서 어떤 내용인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게입니다. 여러분들 그 FMC가 끝난 다음에 보통 연두색이 많은데 연두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개가 나오거든요. 최근 한 2년 동안에 10번 FMC 미팅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딱 2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이번에 올라간다 봤는데 역시 이번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보통 FOMC 미팅 때 파월이 갖고 왔던 선물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없는 것뿐만 아니고 뭔가 뺏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끝났는데요. 2분기 실적 종료가 됐는데 이익 증가율이 무려 8%가 되는데 여기서 에너지를 빼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 2%다. 그만큼 이제 실적이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달리 얘기하면요. 에너지계 빼게 되면 실적이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바로 상분기까지 이어진다고 상당히 우려가 커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이 괜찮았습니까, 이번에? 따로 선방했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너지만 빼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요. 지금 겨우겨우 비트한 건데 여러분들 이게 비트율인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율입니다. 보시면 시장에 나온 다음에 약 80% 기업들이 예상치를 상회했죠. 상회한 건 맞는데 그 상회한 폭이 얼마냐면요. 과거에 20%에서 여기입니다. 여기서 노란색인데 이거 보시면 좋아요. 약 20% 지금 5%까지 많이 빠져갖고 비트하게 하는데 간신히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2분기 실적을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만큼 비트율이 적다 보니까 결과가 좋아도 보상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뭐냐면 비트한 다음에 올해 전체 실적에 대한 결과인데요. 비트한 다음에 올라가는 폭이 없습니다. 위에 있는 게 비트율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번 비트한 다음에 보통 1% 안팎의 상승을 보이는데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올해는요. 거의 보합입니다. 보합. 어떤 얘기냐면 이번에 비트하면은 2분기 비트하는 좀 올라갔습니다만 전체로 보게 되면 비트에도 주가 못 간 거예요. 못 간 거는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비트한 다음에 전망을 내리다 보니까 비트를 거의 못하는 모습 보였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오히려 미스한 경우에는 주가가 대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보통 평균치가 한 2, 3%였는데 이번에 약 4% 가까이 빠졌다는 거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결과도 안 좋고 또 보상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2분기 실적에 대한 정리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건데 아까 정광호 매니저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지금에 나와주고 있는 이익 조정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익 조정 비율이 뭐냐면요. 이익을 올리는 것과 내리는 것을 같이 합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커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게 이익 조정을 내린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는 그 표에 파란색 이익 조정 비율인데 지금 어느덧 계속 빠져갖고 지금 마이너스 한 10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노란색이 뭐냐면요. 달러 인덱스를 인버트한 겁니다. 내려가는 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기에 달러가 올라가는 것만큼 조정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거라서 실제 이게 만약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달러가 멈추지 않으면 상승을 멈추지 않으면 이익이 올라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결과입니다. 결과. 이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3분기 혹은 뭐 4분기까지 이어지는 실적에 대한 동향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달러 하락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달러 하락할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혹시 달러 하락할 이유가 있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금리 계속 올리는 구간이다 보니까 내려갈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미국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번이 맞게서 어떨까? 더욱더 어려운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는 게 역시 똑같은 모습인데요.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포워드 PR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10년물 국채 금리는 인버트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늘색이 10년물인데 올라가면서 펄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들 금리를 약간 내리거나 아니면 달러 인덱스 내리지 않으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기 거의 힘들 것 같다는 게 역시 의견이기 때문에 당장 내려와야 되는데 아까 제가 여쭤봤지만 내려올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파월이 왜 고통스럽게 했느냐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구간을 주가가 얼마나 추가 하락할지 좀 지켜보시면 좋은데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주가의 하락폭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전 저점을 깰 수 있다는 확률까지 커지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하락폭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밑에 쪽으로 가게 되면 닫혀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원리를 보시면 좋은데요. 과거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PR이 16배입니다. 이겁니다. 현재 PR이 이건데요. 과거 2007년도에 나왔던 금융위기 때 당시에 평균 PR이 얼마냐면요. 13입니다. 13인데 다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 현재 S&P 500에서요. 팡을 빼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죠. 빅테크를 빼게 되면 딱 퍼가 얼마냐? 13입니다. 그러니까 13을 그러니까 우리가 팡을 빼게 되면 13이기 때문에 과거 팬데믹 때 아니죠. 과거 금융위기 때 그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볼 때 팡을 빼게 되면 더 내려갈 자리가 있을까?
하기 때문에 일단 더 많이 빠지기는 힘들 것 같다는 게 제 논리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더 빠질 수 있겠지만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일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지금 나스닥과 위에 나스닥이 S&P 500인데 나스닥이 RSI를 보여주는 건데 역시 70이면 주식을 팔라고 신호가 나오는 거고 30 가까워지면 주식을 매수하는 건데 이게 또 31까지 나스닥이 빠졌고요. S&P 500은 28까지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매도권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팔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것도 제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시게 되면 막상 우리가 공포스럽지만 그렇다고 주식을 팔 만한 수준도 아니라는 거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주식을 사거나 팔지 않고 그냥 관망하라고 조언드렸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적어도 당분간의 모멘텀이 없을 것 같고요. 나온다 그러면 10월 13일 CPI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때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공포스러운 구간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 표를 다시 한번 제가 끌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를 내리고 달러를 내려야 되는데 어떤 요인이 있냐면요. 어쨌거나 올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물가죠. 물가가 올라가는 표 대비 포워드 PE를 보여주는 건데요. 과거 정상 시절 때 보시게 되면 우리가 펄을 주면 보통 18배, 27배를 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작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냐? 지금은 물가가 8내 10%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펄을요. 보통 평균 11배, 적게 주면 6배, 많이 줘야 20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간에서는 많이 올라가 봤자 20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과거에 4,800 갔던 포인트까지 못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물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고통에 따르냐? 아주 매우 강한 고통이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이걸 얼마나 빨리 내리냐가 관건인데 여러분 8내 10%에서 내리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여전히 지금 연준은 목표치가 2%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참아내냐가 이제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그 고통이 연말까지 이를 걸로 보이니까 이 표를 잘 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PER이 과거에는 18배, 지금은 11배 정도 보는 게 일단 타당하다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EPS 곱하면 적정 그 S&P 지수가 나오는데 아마 예전에 한번 최퍼건님 말씀하신 게 225 EPS에다가 15배 말씀하셨네요. PER? 네, 바닥을 15배, 15배. 16배 정도가 네. 그냥 정상적인 바닥이라고 네.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걸 올리려고 그러면 멀티플을 올려야 되고 멀티플 올릴 수 있는 가장 그 지름길이 물가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이 표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 반년 만에 고통스러운 금리 인상 지속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같이 좀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금리 올릴 때 말이죠. 금리 올릴 때 평균이 보통 한 2년 걸리고요. 이게 밑에 있는 게 개월수입니다. 보시면 2004년도 올릴 때 딱 2년 걸렸거든요. 금리를 완성하는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2년 걸렸고 2015년대 무려 3년 동안 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의 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현재 구간인데요. 지금 금리 올리는데 딱 반년밖에 안 걸렸어요. 반년밖에. 이게 가파질수록 우리 고통이 심해지는 건데 그만큼 반년밖에 안 되는 시간이 빨리 올렸기 때문에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겁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많이 올린 거에 비하면 장이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잘 버티는 것 같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미국 기업들이 이런 거에 많이 특화가 돼갖고 웬만한 고통을 덜 느끼게끔 운영을 잘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보기 때문에 약간 덜 고통스럽게 느끼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운 걸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렇게 반년 만에 많이 올랐던 금리 때문에 올린 고통이 주로 주어지는 거니까 일단 빠르게 내려가는 거 기다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려보고요. 일단은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제가 어제도 보여드린 그림인데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되겠지만 다시 한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월가에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보라색이 2008년도에 나왔던 주가 하락폭인데 많이 빠지고 있죠. 근데 현재 지금 딱 보시면 올해의 모습이 파란색인데요. 딱 같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너무나 똑같은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거냐면 월가에서 보기에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하락을 시작할지 모른다 하는 그 공포스러움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더 추가 하락이 이어진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빠졌던 한 번에 지금 나왔던 하락이 한 번 더 이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20%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많은 분들이 2008년과 자꾸 비교하고 계시는데 2008년도가 지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기업에 대한 어떤 이런 인플레이션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졌고요. 또 한 가지 아시는 것처럼
예전 기업들이 아닙니다. 역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애플 같은 테슬라 기업들은 오히려 가격을 전가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거처럼 나쁜 게 없다고 보시면서 한번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은 오늘 장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벌써 개장 네. 시간이 돼서 예, 준비하고 치고 네, 다음 장 확인해 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오늘 장 긴장감이 다들 도는데요. 저도 긴장을 좀 가지고 종을 좀 집중해 치겠습니다. 예. 네. 어제까지 우리 그 장기성 지원자께서는 종을 연습을 많이 하셔갖고 어제 이제 좋아졌는데 하필 가실 때 좋아져갖고 별 빛이 못 봤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예. 자, 오늘 9월 22일 예, 목요일이고요. 장 출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라야 되는데 예. 예, 지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요. S&P 500은 0.1% 소폭 빠지고요. 다우는 0.03% 강보합이고요. 나스닥은 0.27%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뭐 혼주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이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베팅하십니까? 방해된 예측이 쉽지 않은 네. 것 같고 어제 일단 기본적으로 하락폭이 깊었으니까 기술적 반대 정도는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어차피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다 오픈됐고요. 지금 뭐 숨어있는 악재가 없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은데 당장은 뭐냐면 남아있는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부분을 소화하는 게 아닌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락은 길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일단 다음 페이지 마저 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로 준비한 거는요. 얘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GM의 소식인데 한 가지 조금 좋은 그나마 소식을 갖고 온 겁니다. GM이요. 여러분들 허츠 렌트카 업체에서 5년간 거의 18만 대를 주문하겠다 발표했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좀 올라갈 거로 보이는데 GM의 올해 전개체 목표가 40만 대고 2025년에 100만 대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GM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최근에 지금 테슬라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압도적 1위니까. 근데 지금은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2등, 3등, 4등, 5등 업체까지 봐야 되는데 적어도 GM은 거기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엊그제가 나왔던 포드에 대한 전망 때문에 좀 같이 빠져있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GM에 대한 모습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허치의 기사를 잘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가 남는 거냐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기사 찾아봤더니 전체 주문한 금액이 약 수십억 달러니까 수십억 달러면 얼마라고 보면 될까요? 한 몇 조 원 정도? 네. 좀 매출이 올라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몇 조 원이 얼마나 이 GM에 대해서 그 지대한 영향을 미치냐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 기업이 보통 130조, 150조씩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다 몇 조 해봤자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다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내연기 아니고 EV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때문에 최근에 GM에 대한 강세가 예상이 되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살펴보고 오늘 맵 보고 끝내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기사가 나온 거 살펴볼 건데요. 오늘 기사는 별로 중요한 게 없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KB홈과 레나, 그러니까 주택 건설 업체에 대한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좀 못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KB홈은 주가 1.7% 빠지고 있고 레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약간 엇갈린 그런 모습인데 실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KB홈 레나가 여러분들 아시는 그 주택 건설 업체인데 최근에 그 모기지 금리가 많이 올라오면 실적이 굉장히 엉망일 거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 오히려 레나 같은 기업은 예전에 그 이남희 교수께서 상당히 좋게 얘기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이니까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실적이 살아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 얘기했던 세일즈포스가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요.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에 상당히 좀 좋은 내용이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가 실리면서 오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치를 올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약 20% 올라간다는 거 확인시켜 드렸으니까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그 주가를 모이고 있는 일라이릴리인데 오늘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일라이릴리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기업인데 뭐 알츠하이머도 있고 당뇨병 치료제가 있는데 예전에 한번 그 비만 치료제 약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비만 치료제. 우리 최평원님 전화 관심 없겠지만 저도 그 약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잘 돼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거고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맵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자, 어제 명명한 것처럼 색깔은 고동색이 좀 많죠. 고동색 많고요.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엔비디아 오늘 1.23% 하락 중에 있고 아마존, 테슬라 같이 빠집니다.
GM은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빠진다는 거 보여드리고 유가가 좀 올라가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오늘 반등하고 있다는 거 좀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좋은 보고서 1112 셀프스닷컴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라간 종목은 거의 잘 안 보이고요. 대부분 다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시간 지나고 나서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일단은 뭐 아주 가파른 상승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 없는 반등이라도 반등에 대한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금리는 거의 종로가 정해졌고 남아있는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관건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늘부터 수많은 아이비가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당장 내년에 지금 빠르게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큰 고통이 오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 누구였냐면요. 제프리 군드라 형님이 갑자기 또 금리 인하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침체가 약간 주요 악재의 관건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는 뭐 지금 와 있는 겁니까? 오는 겁니까? 다가오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내년에 확실히 오는 겁니까? 내년에 경기 침체는 오겠지만 그게 시장에 먼저 반영되어 있느냐는 문제겠죠. 저는 경기 침체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온 건 굉장히 괴로운 건데 온 다음에 이후의 시장은 또 꽤 빠른 가파른 반등을 보였거든요. 그걸 기억하시면 오히려 빨리 온 다음에 지나가면 어떨까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또 시장 리뷰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도 어제 자리를 하루 비웠는데 어제 좀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오늘 저도 뭐 2월부터 사회자석에 앉은 지난 대략 뭐 7개월의 시간 동안 어느 때보다도 좀 많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은 것 같고 시장은 그야말로 아까 전 표현대로 전운이 흐르고 있다. 정말 초긴장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 시장이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긴장했는가 현재 시장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는 것까지는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 액션에 관한 부분은 사실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영업점 매직 PB로서 많은 고객분들과 소통을 할 때 어떠한 액션을 해야 된다는 정답을 제안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한 바를 나누고 또 고객분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 역시도 시장에 대한 고민이 생기면 저 이상으로 시장을 오래 봐왔던 분들 또 깊게 보는 분들과 의견을 많이 교류하고 그분들이 만들어준 자료 같은 걸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 제가 조금 더 경청하고 있는 의견은 일단 시장은 아마도 하락이 지속된 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마도 내년으로 봤을 때는 현재 우리가 느낀 것보다는 조금 더 온기가 도는 시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근거는 아까 전 나온 바와 같이 CPI나 현재 시장을 괴롭히는 요인들이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 인플레가 조금 더 내려가고 또 내년 하반기가 되면 금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금리 인하 여부하고 상관없이 금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만 높아져도 시장을 조금은 더 안도할 것 같거든요. 다만 그전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아마도 올해의 4분기 정도가 우리가 느낀 심리적 영향력, 좀 불안감이나 공포감의 클라이막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힘든 구간을 겪고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긴장감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에 10년 이상 참여하면서 여러 구간들을 봤지만 시장이 늘 숫자로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현재 시장은 어쨌든 정책 금리가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멀티플이 내려가는 어떻게 보면 질서정연하고 합리적인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사실 시장의 흐름이 이상한 거죠. 금리가 올라갔고 멀티플이 내려간 게 더 합리적인 반응인데 문제는 합리적인 하락을 지나서 그 극단의 부정적인 심리가 작용하는 페닉셀 구간이 나오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들이 저희를 좀 긴장시키는 것 같고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그러한 페닉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급락에도 대비할 정도의 여유는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군가에게는 여유 현금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추가로 투입할 또 여력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각자의 전략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투자자들은 올해의 4분기에 아주 힘든 구간을 겪고 지나가게 될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게 될지 하지만
지나고 봤을 때 내년 봄쯤이 되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정도가 저보다 더 경험 많은 투자자들이 좀 공통된 부분인 것 같아서 향후 3개월간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뭐 6개월이나 1년으로 봤을 때는 온기가 조금 돌 것 같다 정도가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라서 그 부분들을 구독자분들이 각자가 생각하고 계신 부분과 좀 조율해서 각자의 대응을 나누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하여간 뭐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고 네. 다운된 건 맞으니까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뭐 방법이 없고요. 그냥 덜 보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저희 방송 보셔야 되고 그래서 시세를 좀 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 봤더니 전청 안에서도 뭐 대부분 다 시세를 보셔갖고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또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하여간 뭐 덜 보시고 차라리 영화를 좀 보시면 어떨까요? 수리남 좋아하십니까? 네, 수리남 재밌게 봤고요. 벌써 봤습니까? 네,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려 안 하고 계시군요. 네. 시장은 어쨌든 좀 많이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 고민들도 새로운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도 같이 업데이트하고 같이 나눌 거고요. 시장이 저도 저희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오늘도 많은 종목들 매매하고 액션을 취하고 왔는데 시장이 좀 너무 힘든 구간을 겪지 않고 내년 봄을 맞이하면 너무 좋겠다는 바람 담아 봅니다. 뭐 예측이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게 정답일 것 같고요. 저희 내일 또 같은 시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